저 꽤 오래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해왔어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직장인이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살짝 굽혔을 뿐인데 뻐근하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처음엔 솔직히 나이 드나 보다 했어요. 쿨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허리에 통증이 확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충격이었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둔근이랑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쓰이질 않으니까 점점 약해져요. 안 쓰는 근육은 그냥 위축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냐면 이 근육들이 원래 무릎과 허리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그 짐을 관절이 고스란히 받아야 해요. 무릎은 무릎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거기다가 코어 근육까지 약해지면 척추를 받치는 근육이 없는 거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부담이 오는 거죠. 연구를 보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 부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고, 요통 환자의 80% 정도가 코어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몸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사실 이건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인류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기 시작한 게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뛰고 사냥하고 물 길어 나르고 나무 타고 쪼그려 앉아서 불 피우고 온몸을 쓰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몸은 움직임을 전제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의자에 8시간씩 앉아서 일하라고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생각했어요. 나 아직 원시 DNA 탑재한 채로 현대 사회 살고 있구나. 웃기면서도 진짜 그게 맞는 표현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한국과 일본처럼 좌식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무릎 연골 손상 질환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앉는 문화 자체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무릎이랑 허리가 왜 그렇게 아픈 건지 해부학적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만 따라와 주세요.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다는 건 피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냐고요? 관절 안에 있는 활액, 쉽게 말해 윤활액이 그 역할을 해요. 이 액체가 연골 속으로 스며들어서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주거든요. 마치 스펀지에 물 적시는 것처럼. 근데 이 윤활액이 제대로 순환되려면 관절이 움직여야 해요. 굽혔다 폈다 하는 그 동작이 윤활액을 펌프처럼 순환시켜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무릎을 고정해두면 윤활액이 안 도는 거고, 연골은 서서히 영양 결핍 상태가 돼요. 움직임이 연골의 밥이었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척추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에도 혈관이 없고 움직임을 통한 펌프 작용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요. 허리도 무릎도 결국 핵심은 움직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알람 울리고 눈 뜨면요,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불 속에서 먼저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해요. 처음 들으면 좀 웃기죠? 그게 뭔 운동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는 동안 몇 시간씩 거의 안 움직였잖아요. 그 사이에 무릎 관절 안에 윤활액 순환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뻑뻑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 굴신 동작이 잠든 사이에 굳어있던 관절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윤활액을 다시 돌게 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몸한테 야, 이제 하루 시작하자 하고 인사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누운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쭉 펴주는 걸 10번 반복하면 끝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이불 속에서 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 드릴 게 있어요. 무릎을 굽힌다고 해서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오래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과도하게 꺾인 자세로 오래 있으면 오히려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서 연골을 손상시켜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반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릎 굴신 끝내고 나면 저는 바로 일어나서 허리 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게 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처음엔 윗몸 일으키기를 했거든요. 코어 운동하면 허리 좋아진다는 걸 어디서 읽어서. 근데 오히려 더 아팠어요. 왜냐면 코어가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 뒤쪽 근육이랑 신경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거든요. 오히려 허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데드버그랑 버드독이에요. 이 두 운동은 척추 재활 전문가들이 허리 통증 환자한테 가장 먼저 처방하는 운동들 중 하나인데 공통점이 허리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코어를 깨우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데드버그부터 볼게요. 이름이 왜 데드버그냐면요. 죽은 벌레가 배를 위로 향하고 뒤집혀서 다리를 파닥이는 모양을 닮았대요. 직접 해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웃기게. 방법은 이래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요. 양팔을 천장을 향해 쭉 뻗고 무릎을 들어서 골반 위에 90도로 올려요. 그 다음에 배에 힘을 꽉 주면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내리는 동시에 왼쪽 다리를 바닥 쪽으로 쭉 뻗어줘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반대쪽으로 반복하면 돼요. 핵심은 허리가 바닥에서 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가 뜨는 순간 코어가 아니라 허리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럼 운동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처음엔 다리를 완전히 안 펴도 괜찮아요. 허리가 안 뜨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버드독은 이래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먼저 잡아요. 무릎은 골반 너비, 손은 어깨 너비. 거기서 오른팔을 앞으로, 왼쪽 다리를 뒤로 동시에 쭉 뻗어서 5초 버텼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반대쪽도 반복. 이게 왜 효과 있냐면요. 인간이 아기 때 기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척추랑 골반의 안정성을 다시 깨우는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자라면서 좌식 생활로 그 안정성을 잃어버린 건데 이 동작으로 다시 되찾는 거예요. 어릴 때 잘하던 걸 다시 배우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아침에 이 두 운동을 각각 10회씩 3세트해요. 15분이면 끝나요. 진짜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도 필요 없어요. 거실 바닥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의자에 앉겠죠.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허리를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짝 볼록 나온 C자 곡선이 있어요. 이걸 요추 전만이라고 해요. 이 곡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야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 스프링처럼 분산되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앉아서 등이 구부정해지면 이 C자 곡선이 사라져요. 그 순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 자세보다 최대 10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배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켜요. 하나, 요추를 지지해주는 의자를 써요. 등받이가 있고 그게 허리까지 제대로 받쳐주는 의자요. 소파처럼 푹 꺼지는 자리는 앉는 순간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그 C자 곡선이 무너져요. 허리 통증 제조기나 다름없어요. 둘, 허리 쿠션은 거의 필수예요. 아무리 좋은 의자라도 등받이랑 허리 사이에 공간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공간을 허리 쿠션으로 채워서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시켜줘야 해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엉덩이 바로 위 허리 부위에 딱 맞게 대줘야 해요. 너무 위에 올라가면 등을 받치는 게 되고 너무 아래 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앉았을 때 허리 쪽이 쏙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지점이 맞는 위치예요. 병원에서도 같은 방법을 권고하고 있어요. 작은 베개나 수건을 말아서 허리 뒤를 받쳐주고 요추 만곡을 유지하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 8시간씩 자세가 달라지는 거니까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장거리 운전 얘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운전은 사실 앉아있는 것보다 더 가혹해요. 앉아있는 것 자체도 허리에 부담인데 거기다가 차량 진동까지 더해지니까요. 장거리 운전하고 나서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차에도 허리 쿠션 넣어요. 차 시트는 대부분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받쳐주질 못해요. 그냥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뒤로 빠지거든요. 시트랑 허리 사이에 쿠션을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장거리 운전 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요. 저는 이제 차에 아예 하나 상비해놔요.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두 번째, 1시간마다 꼭 내려서 허리를 펴줘요. 이때 그냥 스트레칭이 아니라 허리 신전 운동,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줘요. 운전하는 내내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했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근육 균형이 맞아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양손을 허리 뒤에 살짝 대고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혀서 5초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걸 10번 반복하면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하면 딱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전 동작 조심하셔야 해요. 협착증은 허리 뒤쪽 인대랑 관절이 두꺼워진 상태라서
뒤로 젖히면 오히려 신경을 더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 동작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허리 뻐근함이나 예방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통증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고 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릎은 굴신 운동이 중요하고 허리는 그거랑 달라라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원리는 거의 같더라고요. 무릎 연골도 척추 디스크도 둘 다 혈관이 없고 둘 다 움직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요. 차이가 있다면 무릎은 굴신 동작이 윤활액 순환에 가장 효과적이고 척추는 C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면 무릎이 닳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강한 충격이나 과도한 굴곡, 그런 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적절한 범위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건 연골 건강에 오히려 필수예요. 안 움직이는 게 더 빨리 망가뜨려요. 저도 처음에는 아프니까 더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쁜 방향이었던 거예요. 오늘 얘기한 루틴을 짧게 정리하면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이불 속에서 무릎 굽혔다 펴기 10번으로 관절을 깨운다. 둘째, 일어나서 데드버그랑 버드독으로 코어랑 허리를 활성화한다. 셋째, 앉을 때는 허리 쿠션으로 C자 곡선을 유지한다. 넷째, 장거리 운전 시 쿠션 넣고 중간중간 내려서 허리 신전 운동을 해준다. 이 중에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거든요.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면 몸도 거기에 맞춰 돌아오려고 해요. 그냥 지금까지 너무 오래 무시했던 것뿐이에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다음에도 이런 얘기들 가져올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